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확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대형 폭탄을 쏟아부어 휴전 첫날 하루에만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주택가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어디서부터 구조에 나서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첫날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사전 경고도 없이 대형 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سمعنا الضرب لك قالوا انه بالبنايه هون جينا لهون لقيناها مثل ما انك شايف في امه في مرته وامها وبيها موجودين تحت الردم اخذوهم على المستشفى ما حدا عارف شيء مش عارفين شيء. 병원마다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여간의 전쟁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탓에 의료진들은 거리에서 간단한 진료만 할 뿐입니다. بلشنا نسعف العالم ونوقف لهم نزيفهم ونحطهم بالامبولانس. 휴전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주택가까지 확대되자 이제는 몸을 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إجرام العالم يعني شهداء الله يرحمهم شو بدنا نعمل عم نعمل واجبنا بس هيدا إجرام على الدولة تتحرك هيك ما بدل الوضع هيك يعني مناطق سكنية ما 유엔은 이스라엘을 향해 처참한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trongly condemns the strikes by Israel across Lebanon that resulted in significant civilian casualties. The UN strongly condemns the loss of civilian lives.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상군까지 투입한 이스라엘은 추가 작전까지 예고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힘겹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은 여전히 포화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불씨마저 꺼트리려는 시도까지 모든 사태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현란한 설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 상황실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최적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 대신 네타냐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전쟁은 참모들의 경고대로 장기화됐고 최근 힘겹게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평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전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가 우선이라며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한 독자 행보가 어렵게 마련된 휴전 합의를 파기 위기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Israelis announced that they're not going to abide by it, or they're not including Lebanon, but I believe this is a very dangerous turning point at this stage. 평화보다는 자신의 안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앞으로 예정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동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갈리바프 이란 의장은 핵심 조항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분쟁 지역인 레바논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문구로 갈등을 가려둔 탓에 휴전 첫날부터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번 휴전 합의의 가장 큰 뇌관은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파키스탄이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 문구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대적 행위의 주체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 문구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휴전으로 받아들입니다. And if the Israeli attacks continue against Lebanon, I'm sure it would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it would have some consequences. 하지만 미국은 본토 간 직접 충돌 방지에 한정짓습니다. 레바논 문제는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ebanon is not part of the ceasefire. That has been relayed to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easefire. 이스라엘 역시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 כך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파키스탄이 합의를 서둘렀던 배경도 논란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핵심 쟁점인 레바논 지명 명시 여부를 뒤로 미룬 채 밀어붙인 조건부 합의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은 포함된다고 믿었겠지만 미국은 포함시킨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의 괴리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교적 봉합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갈등의 핵심인 헤즈볼라 문제를 외면한 반쪽짜리 합의가 오히려 상대국의 합의 위반이라는 보복의 명분만 깔아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후속 협상은 종전 문제뿐 아니라 합의문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열리는가 싶던 호르무즈 해협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직후에 다시 막혔습니다. 언제 통행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란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했는데요.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이란 해군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으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ou can watch him. You don't have to be a neurologist, a Dr. Jonathan Reiner or anything like that. We've all had experience with people aging. We've all had this experience. And you can just look at the guy as just an average person and say, this man is deteriorating at a really rapid rate.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 don't care about critics.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t is your mental health that should perhaps be examined as this war continues? I haven't heard that. But if that's the case, you're going to have more people like me.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인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건강 가지고 공격하는 건 저희가 계속 봐왔는데 지금 이번 전쟁을 두고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인지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의심은 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많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비속어라든지 아니면 뭐 재미삼아 공격을 더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문명을 파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정신이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호르무즈에 관한 것도 보면 저건 국제사회가 다 자유항행을 보호해주는 것이 이제 국제법인데 거기에 이란이 그걸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덜썩 그걸 받아갖고 우리와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해서 공동징수도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국무장관은 지금 펄펄 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둘이서 엇박자내는 게 계산된 건지 아니면 누가 진짜 뭐 정신이 나가서 하는 소리인지 뭐 이런 걸 자꾸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 말들이 이리저리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수적으로 13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부 분위기는 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전쟁 시작은 아주 결기 있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개전 첫날 이란 수뇌부 40여 명을 바로 암살하면서 쉽게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아니면 뭐 아주 큰 내가 역사에 유일하게 이란이라는 이 포악한 정권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겠죠. 그런데 전쟁은 전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짜증내는 모습.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조급한 모습.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봉쇄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수단이 없잖아요.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해도 이란은 꼼짝도 안 하고 계속해서 항쟁, 끝까지 우리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 비속어도 나오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탕, 당 떨어진 어떤 어르신 모습 이런 모습밖에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탕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